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디맨드젠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6월 13일에 AI를 활용해서 쇼폼 영상 제작을 하는 강연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AMPN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이 강연은 영상 더보기란에서 6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구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구글 중에서도 지금 디맨드젠이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를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디맨드젠 캠페인이라는 거는 구글에 이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 중에 하나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디스커버리 캠페인 의 일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디맨드젠과 디스커버리 캠페인이 거의 유사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디맨드젠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 차이점도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디스커버리 캠페인의 경우에는 유튜브 홈이나 아니면 검색 결과 그리고 피드 사이사이에 노출되었었는데, 디맨드젠 캠페인의 경우에는 인스트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쇼츠 지면까지 확장해서 노출이 가능한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미지 소재로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같이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제품 피드를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를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AI가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캠페인이 오로지 이제 예전에는 전환 캠페인으로만 이제 조금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클릭수 최대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목표로도 이제 조금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디맨드젠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팅 영역에 있어서도 예전의 디스커버리 캠페인보다도 더 확장된 유사 세그먼트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기기별로도 타겟팅 설정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디스커버리 캠페인에서 디맨드젠 캠페인으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디맨드젠 캠페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어떤 업종이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조금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씨가 생각했을 때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업종이 따로 있으실까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업종에서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사용하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하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이 이제 같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미지랑 영상 둘 다 함께 사용하면 좋은 게, 이미지에서도 좀 상세 설명이나 좀 소구 카피라인 들어가 있다면은 영상 속에서는 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좀 더 네이티브한 소재를 좀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두 개를 소재로 두고 AI가 어떤 게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낼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또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도 디맨드젠 캠페인에서 활용하기 좀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창업 업종에서도 좀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디맨드젠 캠페인이 훨씬 좀 전환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노출도 좀 최대한 많은 쪽 지면으로 노출이 되기도 해서, 일단 애초에 노출 수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도 되게 유튜브 썸네일처럼 제작을 한다든지 클릭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 많은 노출에 클릭까지 같이 클릭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환으로 유도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VAC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 중에서 영상만 활용하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클릭을 할 때까지의 단계가 이제 퍼널이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디맨드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 소재가
어찌됐던 이제 썸네일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한 사람들이 이 썸네일 같은 이제 디맨드젠의 소재를 보고 내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컨텐츠다 하면서 클릭하는 그 클릭률도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DB 업종 외에는 디맨드젠 캠페인을 사용했을 때 좀 성과가 좋았던 그런 업종들이 또 있으실까요? 일단은 좀 뷰티 업종 자체가 저는 좀 디맨드젠 캠페인도 활용하기 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이거를 좀 제품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밑에 광고 밑에 제품들이 카탈로그처럼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제품이랑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클릭 유도하기가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성을 좀 뷰티에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할인 소구나 그다음에 1+1이라든지 이러한 카피 문구가 좀 잘 먹힐 수 있는 업종도 뷰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뷰티 업종에서 디맨드젠 캠페인을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뷰티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썸네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유튜브라는 지면 안에서는 좀 장점으로 먹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외에도 아무래도 최근에는 아예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때는 예전에는 뭐 블로그 글을 봤다든지 아니면 지식인을 찾아봤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아예 이 정보라든지 후기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이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런지 맞아요. 실제로 이런 그 소재의 컨셉 자체가 조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컨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소재 제작을 했을 때도 뷰티라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비건 화장품 추천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유튜브에서 좀 정보성으로 쳤을 법한 그런 카피 문구도 되게 전환이 잘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좀 클릭을 유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음식이나 밀키트 같은 식품 업종에서도 좀 잘 성과가 나온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먹는 영상이나 이런 네이티브한 소재를 보면 되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튜브 지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식품 업종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최근에 자주 보이는 게 조금 다이어트 관련 해가지고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맞아요. 이미지 형태의 배너로 가다 보니까 할인율로 소고점을 빡 때리는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조금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자극적인 자극잘 이런 맞아요. 걸로 이제 좀 소구를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그런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 같은 거를 봤을 때도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한 그 후기형 그 일반인을 사용한 그런 콘텐츠들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소재로 활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조금 이제 광고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실제 후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재들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는 전환에는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막 저희 유튜브 같은 거를 그냥 막 내려다보고 궁금하면 또 클릭하잖아요. 유튜브 영상 자체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지면에 같이 광고가 껴있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인플루언서나 다른 연예인분들의 광고도 좋지만 그냥 실제 저 같은 자기와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말하는 후기나 그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을 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좀 오히려 더 궁금증을 좀 자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네이티브한 소재를 활용하면 좋다는 것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런 업종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여기 이 디맨드젠 캠페인을 활용해서 노출할 수 있는 검색 결과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확대가 됐고 이 유튜브라는 지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업종을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유튜브 지면에 노출을 하고 싶어 구글 지면으로 더 확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추천드리는 그런 지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업종이더라도 이 디맨드젠 캠페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 브랜딩 목적으로 최대한 클릭을 많이 유도해서 시키는 브랜딩 목적을 광고로도 가능하고 실제로 전환을 유도시키는 캠페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맨드젠 캠페인을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광고를 쓰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소재를 제작해서 캠페인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도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이제 타겟팅 범위라든지 뭐 특정 매체에서는 뭐 20, 30대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구글이라는 매체가 자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워낙에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노출되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때 뭐 연령대가 높다라고 한다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고 최근에는 구글 쪽으로도 많이 넘어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의 폭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저들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는 요즘 창업 업종 하면은 원래는 네이버 검색 광고나 좀 검색 광고 위주에서 많이 파워링크 위주에서 많이 좀 활용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진짜 유튜브 40, 50대 분들까지 유저가 정말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창업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유저 타겟이 되게 구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디맨드젠 캠페인을 좀 더 추천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업종이랑 디맨드젠에서 어떤 소재로 활용을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네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성과가 확실하게 좋았던 그런 소재들은 또 어떤 소재들이 또 있었을까요? 일단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면은 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영상 광고를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함께 넣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실제로 성과가 좋았던 것들 경우에는 카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짧고 굵게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디맨드젠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이미지들 아니면 영상들, 문구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는 이미지랑 이런 텍스트를 노출했을 때 클릭률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노출했을 때 성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금 추천을 해주는 그런 캠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좀 테스트 해볼 만한 문구라든지 이미지들을 넣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좋았던 소재들은 좀 더 디벨롭해서 그 소재들 위주로 계속 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캠페인 자체가 그냥 정말 전체적인 성과가 좀 좋은 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 디맨드젠 캠페인을 운영을 할 때 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할 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했다시피 그 소재 이미지나 영상을 최대 개수가 좀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많이 넣는 걸 저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실제로 AI가 이걸 다 노출해보고 어떤 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소재를 넣어보고 거기서 빠르게 걸러낸 다음에 그 소재들을 또 계속 디벨롭하는 그 과정이 좀 빠르게 흘러가야만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좀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피드백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 광고 자체가 AI가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자주 소재를 교체를 한다든지 캠페인 온오프를 한다든지 예산을 뭐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하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런 최적화를 하기 전에 이 머신러닝이 풀려버리거나 내가 이 머신러닝 AI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테스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할 때 너무 잦은 변경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테스트를 해보고 이 광고 효력이 뭐 조금 나쁘다, 보류 아니면은 조금 나쁨 아니면은 뭐 좋음, 제한됨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애들은 교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을 했을 때 이건 그 디맨드젠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구글 측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렇게 광고 소재를 넣었을 때 광고 효력이 이런 뭐 나쁨이라든지 아니면 보류 이런 식으로 뜨는 애들은 조금 뭐 성과가 저하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뜨는 애들은 교체를 해주고 광고 효력들을 아무래도 이제 좋음 아주 좋음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좀 꿀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최적화 몇 %까지 잘 되어 있는지 숫자로 좀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숫자가 100%가 최대한 채워질 수 있도록 거기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많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소재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클릭 유도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구글 측에서 제안을 주거든요. 그럼 그런 소재들은 빠르게 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재를 변경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를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좀 소재에 대한 보류나 아니면은 이 소재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자주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 비승인이 되는 이슈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맨 처음에 세팅이 되고 이게 뭐 위반하는 소재도 아닌데 가끔씩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럴 억울하게.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소재를 복사해가지고 새로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새로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같은 소재를 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히 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를 추천으로 하는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그렇지만 다른 매체들도 조금 요런 여러 가지 소재를 넣어보고 최적화를 하는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노출량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줄게 라는 이런 캠페인에는 최대한 여기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적용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풀로 다 넣어준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GDN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15개까지 최대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도 15개까지 최대한 넣어주고 맞아요.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5개를 채워서 넣어주고 텍스트 문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문구들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입력을 해주고 한 에셋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에셋안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들 안에서 좋은 소재들을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에셋을 완벽하게 하나에 다 채워진 에셋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이미지도 뭔가 15개까지 소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소재를 그러면 사이즈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1대1 비율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세로 사이즈나 아니면 가로 사이즈 등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함께 넣어 놓으면은 노출 지점이 좀 다양하게 좀 분산이 되고 거기서도 좀 좋은 성과를 내는 소재들을 또 뽑아낼 수 있어서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구글 광고를 좀 노출을 하다 보면은 이 계제 위치를 처음부터 필터링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부분인데 사실상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끔 이제 노출이 되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 내가 원하는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구글은 그걸 처음부터 필터링하거나 처음부터 제한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먼저 노출을 시켜보고 이 계제 위치가 실제로 광고로 노출됐을 때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희 씨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맞아요. 일단은 먼저 라이브가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계제 어느 정도 좀 라이브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제 위치에서 좀 뭔가 게임이라든지 되게 엉뚱한 페이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페이지들은 좀 더 많이 노출을 좀 제외를 시켜주고 실제로 거기서 어느 정도 노출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고 있는지 노출 수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 페이지에선 절대로 전환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그 타겟이 없을 것 같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노출이 이상하게 너무 분산돼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럴 때는 제외를 시키다가 이게 너무 계속 그쪽으로만 반복되면은 최적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다시 또 캠페인을 새로 세팅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광고주를 예로 들자면 네. 이 광고주가 노출이 되면은 네.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우리 브랜드랑 관련 없는 그런 해외 사이트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사이트에서 노출이 되는 거가 만약에 이걸 초장부터 이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거를 빠르게 이제 최적화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광고는 아무리 노출을 해도 왜 노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클릭은 많이 되고 사람도 유입이 되는데 왜 전환이 없지? 왜 이렇게 성과가 없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계제 지면이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최적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AI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삐삐빅 하면서 나는 이런 쪽으로 노출을 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거를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쫙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또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노출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수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 난 잘 하고 있군 하면서 이 AI가 자만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눌러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케터 사람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의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머신러닝의 주제를 잘 정해주는 거,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마케터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꾸준하고 까다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AI의 잘못된 실수하니까 생각났던 건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약간 어플 쪽으로 게임 어플 쪽으로 계속 좀 노출이 됐었는데 실제로 저희 게임하다 보면 잘못 클릭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클릭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AI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네? 그 다음부터는 게임 어플 쪽으로 계속 노출이 분산돼서 거기를 한번 제외를 시켰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그 이후로 게임 어플 쪽을 그냥 정말 뜨기만 하면 다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도 게임하다 보면은 절대로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전환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경험에 좀 대입해서 게임지면은 무조건 다 노출 제외시켜야겠다 해서 그 이후로는 다 제외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적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한번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데 어디서 전환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효율 전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환이 어디서 났는지, 이 전환에 게재된 그 위치,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24시간 설교 방송 이런 데서 전환이 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환은 잘못된 전환이다라고 해가지고 게재 지면을 좀 제외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그 게재 지면이 얼마나 저희가 원하는 타깃군이 많이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전환 질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면 제외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실제 전 구글 광고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애기 다루듯이 잘 다뤄야 된다. 되게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자칫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야말로 이런 세팅 후에 이런 관리적인 부분이 좀 마케터들의 역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구글 광고야말로 좀 마케터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지금 이제 캠페인들이 대부분 이제 최적화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AI 머신러닝 기능, 뭐 알고리즘을 알아서 이제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거를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위치를 자세하게 보느냐 아니면 분석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 광고의 성과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마케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적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최적화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시보드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 그룹이랑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최적화 점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체크를 하면서 어느 소재에서 계속 최저가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추천하는 이제 추천 사항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러한 추천 사항들이 이렇게 딱 떴을 때, 뭐 지금 뭐 추천 사항을 적용하면 이 계정의 최적화는 뭐 몇 %입니다. 뭐 몇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추천 사항을 우리 브랜드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 캠페인이랑 잘 맞춰서 적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좀 낮은 점수로 있는 것보다는 높은 점수였을 때 좀 더 이제 성과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구글도 아무래도 이제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비를 많이 돌려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뭐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천 사항을 전부 다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너네 지금 이거 다 하겠다는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비를 쫙 빨아가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추천 사항들을 적용을 해서 이 최적화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최적화 점수를 좀
그 떨어지면서 추천 사항 중에 예산 증액이라는 게 되게 많이 뜨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 증액을 했을 때 또 성과가 안 나면 그러면 또 예산 증액 한 번 더 해봐. 이런 식으로 최저가 점수는 안 오르는데 추천 사항만 계속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정말 예산 증액을 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오면 뭐 다행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 증액이라는 게 이 뜨는 기준 자체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맞아요. 얘들이 효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예산 증액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추천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 예산을 아예 그냥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 지금 일예산 5만 원을 하고 싶은데 이 캠페인은 6만 8천 원 이상부터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 캠페인을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요 정도를 해야지만 이제 성과가 조금 있고 요 이상부터 이제 세팅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예산 부분에서는 구글도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런 광고주분도 있었을 거예요. 캠페인을 막 세팅을 했는데 이 내 광고 계정에 일 예산을 10만 원으로 세팅했는데 오늘 세팅을 했는데 왜 20만 원이 타 있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글에서 광고 계정을 세팅을 할 때 캠페인을 세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맨 처음에 구글은 이 광고를 세팅한 지 뭐 1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이 광고 계정에서 설정한 예산의 2배를 한꺼번에 확 태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설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논 타겟이라면은 일단은 노출을 전지면에 한번 쫙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빠르게 클릭이 되거나 성과가 있는 그런 지면을 먼저 그 짧은 시간 안에 먼저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2배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얻어낸 취약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한 2시간 안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맨 처음에 세팅해놨던 10만 원의 예산으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건데 일단은 처음 세팅해보는 거니까 너네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에 2배 정도의 예산을 태우겠다인 거죠. 지금 참 혹시 이게 전화가 왔는데 실시간 전화 상담인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전화였네요. 아쉽게도 실시간 상담을 이게 하는군요. 전화가 오면은 아직까지 이게 광고 문의인지 아닌지를 맞아요. 구분하는 게 아니어서 심지어 지금 이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광고 상담인 줄 알았네요. 이 모습이 이제 그대로 송출이 되어버렸네요. 좀 민망하네. 어찌됐건 이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산까지 얘기를 했나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앞에 있던 질문들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지금 예산이 갑자기 또 많이 태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 광고가 네이버 광고랑은 좀 다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예산이 다 타면 그냥 오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프가 되기보다는 얘네가 1 예산이 가끔 더 나올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월로 따져봤을 때는 월 예산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날 1 예산이 좀 유독 많이 예산이 탔다라고 이제 걱정해주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간혹 가다가 네. 이 24시간 동안 노출을 나는 하고 싶은데 특정 시간에 엄청 쫙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시간대에서 노출이 됐을 때 성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간대에도 한번 필터링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캠페인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를 한번 잡아두고 실제로 필터링을 했을 때 정말 24시간이 정말 골고루 잘 타지면서 저는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좀 새벽 시간대에 노출을 빡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왠지 우리 타겟은 오후에도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후 캠페인 한번 따로 만들어서 시간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 시간대에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시간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합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네. 그 조합으로 나온 결과값을 도출해 내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세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케터의 역할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싶고요.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좀 실시간 전화 상담에서 아쉽게도 실제로 전화를 주시는 분이 없었지만 다음번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계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듣고 파악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제 주제들로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